자, 그러면은 그 유니티 기본 사용법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티 가입과 그리고 유니티 엔진 설치에 대한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설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유니티 버전이 제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런처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유니티 허브 이래가지고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뉴 프로젝트 해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뉴 프로젝트를 하나 테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 프로젝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기본 그 유니티 창이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티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게 하이어키, 그러니까 화면 상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 및 그 구성 요소들의 그 구성 요소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왼쪽 아래쪽에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 이거 폴더 구조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열거나 적거나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씬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샘플 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꺼내놓은 이 씬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왼쪽 위에는 뭐다? 이거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우클릭 해가지고, 이거 우클릭 이게 아니구나. 자, 게임 오브젝트 해가지고 3D 오브젝트하고 큐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화면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는 나오죠. 근데 우리가 폴더에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오죠. 이걸 폴더에다 넣으려면은 얘를 프리팹화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게 클릭하고 드래그 해놔도 됩니다. 간단하게는. 근데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면은 얘가 프리팹화가 됩니다. 이 프리팹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프리팹은 저것과 같아요. 그 얼리얼 엔진에서 우리가 SS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으로 단독되어 그 폴더 형태의 파일로서 존재하는 리소스예요. 게임 리소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파일입니다. 파일. 그러니까 여기 떠 있을 때는 이게 파일이 아니에요. 이게 파일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얘는 이 폴더에 들어가면은 독립적으로 파일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화된 게임 리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프리팹.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럼 이제 이거 세 개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예, 지웁니다. 딜트. 지워도 되나요? 연결이 끊어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 오브젝트라는 걸 눌러보면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봤죠? 큐브, 스피어, 캡슐, 실린더, 플랜, 쿼드, 뭐 텍스트, 레그돌, 터레인, 뭐 트리, 윈드존, 3D 텍스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펙트는 파티클 시스템, 포스필드, 트레일, 라인 뭐 이런 게 있고요. 라이트에는 디렉션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에리아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 라이트 프로브 그룹 이런 게 있고, 오디오에는 오디오 소스, 그리고 오디오 리버브 존,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 UI에는 텍스트, 뭐 이 UI에 있는 게 이 2D 게임에 쓰는 그 애들입니다. 2D 게임용 애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UI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 있고. 구성 요소 이게 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끝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거 엄청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게임 엔진들에 비해서 정말 조촐한 수준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지만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니티가 진짜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닙니다. 유니티는 강력한 SS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SS 스토어에서 무료 에셋을 가져와서 사용함으로써 그 강력함이 발휘되는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얼리얼은 그러니까 완전 고성능화 되어 있는 애플 PC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일체화 되어 있고. 그런데 유니티는 조립 PC 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안 채워 넣으면 성능은 그냥 조립 PC에 마더보드 붙여놓은 수준?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붙여야 된다, 살을. 자, 그런 거고,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화면 창은, 뭐, 간단하죠?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 3D 뷰어 창. 예. 여기서 이동할 때 그냥 우클릭하고 회전하면 이렇게 이동되고요. 우클릭하고 키보드로 우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WASD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는 Alt를 누르고 왼쪽 클릭 회전, 가운데 클릭 이동, 그리고 우클릭 확대 축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3D 창이 왜 있지? 그리고 3D 카메라가 왜 있지? 그리고 3D 카메라를 누르면 밑에 메인 카메라라고 뜨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게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게임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뷰를 카메라화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게임으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된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게임 창은 우리가 미리 보기 창이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창에 나오게 되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게임할 때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게임이 실행될 때 그 배경이 나오고 배경이 흘러가고 캐릭터가 나오고 캐릭터가 유저가 조작하는 그 조작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은 그것은 되게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그 프리팹들에 의해서 저게 게임이 흘러가게 되는 그 진행 과정들은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 해가지고 이거를 넣고 보고 하는 거랑은 화면이 다른 화면인 거예요. 같은 화면이 아닙니다. 두 개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가지고 여기다 박스를 꺼내 놨을 때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이 박스를 클릭해가지고 얘를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보면 게임상에서도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클릭하고 우리가 맥스에서처럼 R을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E를 누르면 회전이 되고요. W를 누르면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Q를 누르면 이제 이동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 이동.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브 툴, 핸드 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무브예요. 항상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선택과 이동을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오브젝트를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창은 이렇게 돼 있고요.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래 하단에 있는 XYZ 쭉이 나오는 그 창입니다. 각각 값을 0으로 입력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포지션 000, 로테이션 000, 스케일 값은 111. 이거를 보면은 이제 스케일 값이 100%가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라이팅 해서 캐스트 섀도우 온 뭐 돼 있고 오프 돼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투 사이드에서 이제 그 양면으로 보여지게 하기 뭐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림자 받기 뭐 이런 거.
자, 프로브 이거는 꺼줍니다. 자, 그리고 additional setting per object motion vector 뭐 이런 거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메쉬 렌더러라는 게 있고, 박스 컬라이더라는 거는 이게 왜 달려 있는 거냐면, 우리가 박스를 생성할 때 일반적으로 박스를 생성하면 생성한 박스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걸면 이게 바닥에 떨어지고 바닥에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게임 엔진에서는 아닙니다. 게임 엔진에서는 해당 오브젝트가 반드시 그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콜라이더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콜라이더는 뭐다? 충돌 박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상에서 우리가 이제 3D 상에서 막 이렇게 벌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떼고로로로 하면서 굴른다. 바닥을 굴른다. 그 주사위의 면이 6이 나와서 승리하였다.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이 떼고로로 구른다라는 거를 하려면 여기가 이 박스가 이 바닥을 뚫고 가지 않도록 바닥에는 뭐가 걸려 있어야 되냐면, 바닥에는 여기가 이 물체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없음이라는 옵션을 걸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충돌 체크인 거예요. 충돌 체크는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니티에서는 콜라이더라고 부르고요. 콜리전이라고 부르고요. 콜라이더라고 부르고요. 이거 항상 헷갈리는데, 콜라이더. 그리고 유니티에서 콜리전. 그리고 다른 데서는 디멘전 박스라고 합니다. 디멘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엔진마다 달라요, 이거 부르는 이름이. 왜 엔진마다 똑같은 충돌 체크인데 이름을 다르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게 좀 엔진 개발자의 한 맺힌 그런 사연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진을 개발할 때 물리 테스트를 하는 그 기능도 같이 개발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게 개발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을 엄청나게 힘들게 개발했는데 이제 삼성보다 더 괜찮다고 느껴질 정도로 최적화된 폰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갤럭시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처럼 느껴져요? 누가 봐도 삼성폰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뭐 게임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목을 이를테면 뭐 메이플 스토리 뭐 익스펜션 뭐 이렇게 지어놨어요. 사람들이 우리 게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메이플 짝퉁 나왔나봐 뭐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느껴지고 싶지 않다. 똑같은 거예요. 이 이름을 서로 다 다르게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어차피 똑같은데 우리가 볼 땐. 저거 느낌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MMORPG라고 부르기 싫은 거지. MMORPG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충돌 박스, 충돌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쑥 떨어져 버린다. 주사를 던지는 순간 바닥을 뚫고 밑으로 그냥 추락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콜라이더가 항상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메테리얼이라고 있어요. 이 메테리얼은 뭐 하는 거냐면, 메테리얼에 대해서는 이제, 자, 여기서 씬에서 우클릭해서 여기서 크리에이트하고 여기다가 메테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테리얼 클릭, 그리고 뉴 메테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이름을 큐브라고 할게요. 저거랑 이름 같은 걸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알베도 보면은 옆에 이렇게 클릭해서 띄울 수 있도록 그 색상, 커스텀 컬러 그 색 찍는 걸 뭐라고 하지? 커스텀 컬러 이게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컬러 피커가 있고, 컬러 피커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HSV,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는 요거 있죠? 요거
그 HSV 이걸로 볼 수 있고, 요 밑에 RGB. 자, 클릭해서 이걸로 RGB 0부터 255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RGB로 색 선택하라고 하면 사람들 색 선택 잘 못해요. RGB는 거의 외워야 돼요. 그래야 색을 찝을 수 있어요.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못 찾아요. RGB에서 제가 귤색을 찾아봐라 그럼 한 500년 걸려요. 이거 처음 찾는 애들은. 이거 3개만 클릭해서요? 그러면 그거를 3개만 클릭해서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3개 막 클릭해서 찾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걸로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는 포토샵이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쓰는 게 좋고, HSV 이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포샵에서 보고 그 찾는 거랑 그거랑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보고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색깔 골라준 상태에서 박스에다가 이 큐브에다가 메테리얼 넣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메테리얼 여기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지금 디폴트 메테리얼이 들어가 있는데 얘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큐브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렇게 메테리얼이 들어가고, 우리가 메테리얼 색상을 변경하면 색상 변경하는 대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색이 변경된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맵을 바꾸면 얘도 어떻게 된다? 실시간으로 맵이 바뀐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맵 넣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이미지를 간단한 걸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 타입 소스가 텍스처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디폴트 형태로 들어가 있고, 만약 이것이 노멀 맵이라면 노멀 맵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른 기타 사용될 맵이다 그러면 해당 사항에 맞도록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유니티에서 그걸 체크해 가지고 해당 소스 리소스에 맞도록 변경을 해 줍니다. 값을.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딱히 뭐 건드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큐브에다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알베도하고 여기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면, 이 동그라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지금 여기의 그 엔진 내에 있는 이미지들이 여기 다 뜹니다. 메시지.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해주면, 클릭해주는 순간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딱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메테리얼의 텍스처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렌더링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컷아웃, 페이드, 트랜스퍼런트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알파에 의한 그 투명도 뚫리는 방법이거든요. 저거는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거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프리페파 시키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밑에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3개가 이미 우리가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이게 저기 생성돼 있어요. 폴더 가보면. 한번 가볼게요. 저기. 자, 이제 이거를 이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경로를 알기 위해서 되게 헷갈릴 건데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열 때 처음에 허브를 열었죠. 허브 열 때 여기 보면은 밑에 경로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 유저 폴더에 B 폴더에 테스트 폴더 똑같이 따라 볼게요. 자, C 드라이브에
유저 폴더 안에 B 폴더 안에 테스트 들어가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 얘네 어디 있어요? asset이라고 있는 폴더 안에 있죠. asset을 들어가 보면 이 씬이 있죠. 그리고 씬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pst 파일, 그죠? 그리고 큐브 매테리얼 파일, 그죠? 큐브 프리팹 파일, 그죠? 프리팹 파일화 돼 있잖아, 그죠? 큐브 매테리얼, 이 큐브 매테리얼 그리고 큐브 텍스처 어때요? 세 개가 하나, 둘, 셋 다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를 생성하고 해당 생성된 파일을 프리팹화 시켰다. 그럼 그것은 곧 파일화가 되고 복사해서 다른 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저장하고 껐다 켰다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파일로 해두고 이거를 세이브 에즈하고 씬을 씬 안에다가 샘플 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스트라고 하고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테스트 저장. 테스트 씬이 있죠. 샘플 씬이 있고 샘플 씬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박스가 다 사라졌죠. 자, 테스트 열었더니 박스가 있죠. 테스트 파일, 그러니까 씬 안에서는 박스가 있는 거예요. 샘플 씬 안에는 박스가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에셋에는 해당 프리팹과 그리고 매테리얼과 텍스처가 다 있죠.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실제 파일이니까 지워지진 않은 거다. 그런데 이 각 씬 안에서는 이것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생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의 관계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플 씬에는 여기 박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프리팹화 된 거는 뭐라고 그랬죠? 클릭해서 놓으면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상태로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샘플 씬에도 박스가 있고 테스트에도 박스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샘플 씬 열고 얘를 지울게요. 딜리트.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아, 이거 지금 테스트다. 테스트의 샘플 씬. 자, 그리고 큐브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메시 타입에서 잠깐만요. 게임 오브젝트 메시 타입에서 스피어를 꺼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스피어를 꺼내 놓고 그리고 저장을 한다. 자, 세이브. 여기는 박스, 여기는 스피어,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큐브를 저쪽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프리팹화 시킨 다음 이쪽 씬을 열고 이거를 여기다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온다. 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의 생성과 그리고 이동 그리고 프리팹화 그리고 텍스처 적용, 매테리얼 만들기 뭐 이런 거를 쭉 눌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요새 막 무슨 나오는 막 로블록스 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타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잖아요. 이거.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일들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각종 이거 적용하는 법 그리고 이제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 거 있죠. 인스펙터라고 해서 현재 선택한 프리팹이나 리소스들에 대한 속성 값들이에요. 이거를 각각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받고 요거를 반복해서 생성하고 지우고 그리고 만들어 가면서 이게 어떤 툴인지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유니티 만들어보기 간단하게 진행해봤고요. 이거 보이는 거는 이거는 맥스에서 보던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저거 뷰 큐브 완전히 똑같은 거라는 거고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게 저게 바뀝니다. 정사 투영이 바뀝니다. 이걸 클릭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저게 되는 거죠. 이게 2D화가 돼버려요. 이게 3D인 거고 이건 2D화입니다. 2D화. 이게 뭐 옆으로 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가까이 가고 이게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투영에서는 그게 없어요. 저게 거리가 멀고 가깝고 개념이 없습니다. 카메라를 가까이 갔다고 얘네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라고 그랬죠? 2D라고 그랬죠. 가상의 2D인 건데 그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유니티에서. 왜냐면 얘네도 이제 그 뭐지? 2D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2D 모드가 없었기 때문에 2D 모드를 가상으로 프로그램에서 코딩화 시켜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겠죠. 지금은 이제 저게 달렸으니까 육안으로 보고 그냥 배치해주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요거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에서 효과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